현대사회는 가히 전문가의 시대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전문가인 이유는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분야의 지식에 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마추어보다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아마추어보다 훌륭할까요? 1986년 1월 27일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전날 엔지니어들은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 내부의 고무마개를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고무마개는 오링이라고 부른다. 오링은 뜨거운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온에서는 오링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카운트와 동시에 강력한 엔진이 가동되며 챌린저 호는 발사대에서 천천히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나 73초 만에 수소 탱크가 폭발했고 안타깝게도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손써볼 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엔지니어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문제의 전부였을까?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경위를 알아봅시다. 엔지니어들은 예전에 딱 한 번 매우 추운 날씨에 우주선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오링이 심하게 부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온도는 영상 12도였는데 지금 발사 예정인 우주선의 경우는 영하 2도이니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주선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미 항공우주국 측에서는 우주선 발사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고체 연료 로켓 제조 회사의 간부들은 우주선 발사 승인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껴 자사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결정을 재고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은 기술 데이터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온도와 탄성의 상관관계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오링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수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간부는 자사 엔지니어에게 자네는 기술자의 모자를 벗고 경영자의 모자를 쓰게 라며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다시 한번 발사를 지연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간부들은 엔지니어들의 말은 무시한 채 미 항공우주국 측에 예정대로 우주선을 발사해도 좋다고 승인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모두의 예상대로 맑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챌린저호는 발사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우려한 대로 오링 중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 이음새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원인은 분명 전문가를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문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진짜 문제입니다. 전문을 하는 분야의 지식에 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마추어보다 우수합니다. 그럼 전문가는 아마추어보다 훌륭한 것인가? 어떤 전문가라도 전문 이외에 관해서는 아마추어입니다. 전문 외에 관해서는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전문적인 지식 기능 같은 것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인 사람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없는 것인가? 전문가란 그렇게 훌륭한 것일까?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전문가의 지식은 실용, 실학으로 세상에 도움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빛은 왜 진공에서도 전해지는가라든지 수성의 궤도가 가끔 벗어나는데 왜 그런가 등 어쩌면 순수한 이론적 관심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물음은 실학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존중된다면 그 목적은 누가 제공하는가입니다.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 일반을 의미합니다. 즉 수단을 나타냅니다. 수단, 도구인 인간이란 전문가입니다. 군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공자는 말한 것입니다. 공자는 머리가 좋고 유능한 제자인 자공에게 너는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자공이 무슨 그릇입니까? 라고 물으니 보석으로 장식되어 신전의 깊숙한 곳에 안치된 3종의 신기나 왕관 같은 최고의 그릇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비유하면 대통령이나 총리일 것입니다. 높은 평가지만 그래도 도구는 도구입니다.